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검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8월의 어느 날, 한세라 혹은 사라 윌리엄스는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문 앞에 망연히 서 있었다. 오늘이 그녀의 파란만장한 한국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머니의 유전자를 더 강하게 물려받은 외모 탓에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때로는 노골적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어깨까지 풍성하게 내려오는 짙은 갈색의 곱슬머리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스타일이었고,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이곳의 미적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할 만큼 크고 맑은 눈망울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호기심과 일말의 불안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선물한 낡은 가죽 스케치북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아버지의 나라, 한국. 그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그녀에게 막연한 설렘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육중한 철제 교문을 지나 학교 안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부터 등 뒤로 느껴지는 수많은 시선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올가미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2학년 5반 교실.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의 나른함과 소란스러움이 채 가시지 않은 교실 안은 새로운 전학생의 등장으로 잠시 술렁였다. 중년의 담임 선생님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세라를 교탁 옆에 세우고는 간략하게 소개했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하게 될 한세라 양이다. 미국에서 왔고 다들 잘 지내도록. 그 짧은 소개가 끝나자마자 교실 안은 다시 한번 미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여기저기서 작은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라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한세라 또는 사라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있던 최유진의 가늘고 긴 눈이 세라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명품 브랜드의 액세서리를 아무렇지 않게 착용하고 다니는 소위 강남 키즈의 전형이었다. 새하얗고 잡티 하나 없는 도자기 같은 피부, 찰랑거리는 검은 생머리, 값비싼 교복마저 명품처럼 소화하는 그녀는 반 아이들 사이에서 이미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유진은 세라를 마치 진기한 동물원의 전시물이라도 관찰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냉소를 머금었다. 그녀가 옆자리 친구에게 무어라 속삭이자 그 파장은 삽시간에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세라를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그 시선 속에는 명백한 배타성과 함께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첫 미술 시간은 세라에게 한 줄기 희망과 동시에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내 안의 우주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가 주어지자 아이들은 대부분 막막해하거나 장난스럽게 시간을 때웠다. 하지만 세라는 달랐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망설임 없이 스케치북에 붓을 돌렸다. 그녀의 붓끝에서는 검고 푸른색의 물감들이 뒤섞여 거대한 밤하늘을 이루었고 그 위로는 수많은 별들이 부서질 듯 찬란한 빛을 뿜어냈다. 그리고 그 우주의 한가운데에는 작은 소녀가 가녀린 팔을 뻗어 별을 따려는 듯한 모습이 아련하게 그려져 있었다. 투박하지만 강렬한 터치, 독창적인 색감, 그리고 그림 전체를 감도는 신비로운 분위기는 중년의 미술교사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 한세라 학생, 정말 대단한 걸. 마치 어린 시절의 샤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야. 이 그림 아주 깊은 울림이 있어.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학생이로군. 교사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세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수줍은 홍조와 함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유진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의 패거리들을 이끌고 세라의 자리로 몰려왔다. 그녀는 세라의 허락도 없이 스케치북을 거칠게 빼앗아 들고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그리고 세라가 가장 아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크레용화를 발견하자 과장된 몸짓으로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다. 얘들아, 이것 좀 봐. 이게 너희 엄마라고 그린 거야? 와, 진짜 똑같다. 특히 저 곱슬머리랑 입술. 완전 아프리카 추장 딸내미 아니야?
혹시 너희 엄마 진짜 아프리카 공주님이니? 유진의 악의적인 조롱에 주변 아이들이 일제히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세라의 그림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찍어대기까지 했다. 세라의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처럼 빨갛게 달아올랐고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손에서 스케치북을 나가채 가슴에 꼭 끌어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학교는 세라에게 숨막히는 지옥이 되었다. 넓고 넓은 학교 안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곳은 먼지 쌓인 미술실 구석, 버려진 이젤 뒤편의 좁은 공간뿐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스케치북에 눈물과 함께 침묵의 절규를 토해내곤 했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어둡고 날카로워져 갔다. 유진의 괴롭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치밀하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세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반 아이들 전체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세라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세라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반 아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는 시도 때도 없이 세라의 뒷모습이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순간 포착한 사진들이 올라왔고 그 아래에는 우리 반 명물, 걸어다니는 초코파이, 폭탄머리 외계인 출현, 과 같은 모욕적인 글들과 함께 익명의 조롱과 비웃음이 담긴 댓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 번은 세라가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죽은 바퀴벌레 수십 마리와 함께 더러운 검둥이는 썩은 것들과 함께 사라져라 라는 끔찍한 내용의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유진의 잔인한 보복이 두려웠고 어른들이 자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도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점심시간이면 세라는 늘 홀로 식판을 들고 구석진 자리를 찾아 헤맸다. 유진과 그 패거리들은 일부러 세라가 앉은 테이블 주변에 몰려와 시끄럽게 떠들며 세라를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때로는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그녀의 피부색을 언급하며 역겨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야, 제 피부색 때문에 밤에 불 꺼놓으면 안 보이겠다. 완전 스텔스 기능 아니냐. 머리카락에 손 한번 넣어보고 싶지 않냐. 무슨 느낌일까? 왠지 폭신폭신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철 수세미 같을까? 그들의 잔인한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세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복도를 지날 때면 어깨를 고의로 부딪히고 지나가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고 세라의 교과서나 미술 도구를 몰래 숨기거나 망가뜨리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세라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면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이나 꿈꾸는 소녀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괴물, 어둠 속에 갇혀 절규하는 영혼, 그리고 모든 색을 잃어버린 잿빛 세상만이 가득 채워져 갔다.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세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스며들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 오후의 화학 시간이었다. 2인 1조로 진행되는 복잡한 화학 실험을 앞두고 파트너를 정해야 했지만 반 아이들 누구도 선뜻 세라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늘 교실 맨 뒷줄 창가 자리에 앉아 그림자처럼 조용히 책만 읽던 김민준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머뭇거리며 세라에게 다가왔다. 저기, 한세라, 혹시 나랑 같이 실험 파트너 할래? 민준은 반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소위 아웃사이더였다. 희고 마른 얼굴에 커다란 뿔테 안경을 썼고 유행에 뒤처진 단정한 교복 차림은 그를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쉬는 시간에도 늘 혼자였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민준이 모두가 기피하는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세라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나랑 같이 하고 싶다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해 묻는 세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민주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왠지 실험도 잘할 것 같아서. 세라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인간적인 관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민준아. 그날 이후 김민준은 한세라에게 학교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는 유진 패거리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라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점심시간이면 일부러 세라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어려운 숙제가 있을 때면 자신이 먼저 공부한 내용을 세라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고, 세라가 좋아하는 그림 작가의 전시회 정보를 알아다 주기도 했다. 한 번은 유진이 복도에서 세라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모른 척 지나갔을 때 민주는 넘어진 세라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유진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유진, 사과해. 네가 일부러 그런 거 다 봤어. 물론 유진은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지만 민준의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은 세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민준의 꾸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는 꽁꽁 얼어붙었던 세라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조금씩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민준은 언제나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세라를 위로하거나 섣부른 조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공감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세라야,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네 안에는 아직 내 자신도 모르는 엄청난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 언젠가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될 날이 올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민준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격려는 어둠 속을 헤매던 세라에게 한 줄기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게시판에 제25회 전국 청소년 미술 실기대회 공고문이 커다랗게 나붙었다. 올해의 주제는 경계에서 피어나는 희망. 세라는 공고문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용암처럼 꿈틀거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유진의 표적이 되어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때 수업이 끝난 후 책을 챙기던 민준이 세라의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세라야, 저 대회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경계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라니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 내 안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줘. 민준의 따뜻한 격려와 믿음 어린 눈빛에 세라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대회에 참가하여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리라 다짐했다. 자신의 정체성, 깊은 상처, 꺼지지 않는 분노,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줄기 희망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캔버스 위에 뜨겁게 쏟아내리라 마음먹었다. 세라가 미술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하자 예상대로 최유진의 질투와 시기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세라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세라가 아끼는 수입 물감을 몰래 버리거나 미술실에 세라에 대한 음해성 루머를 퍼뜨려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했다. 사실 미국에서도 문제 일으켜서 쫓겨나다시피 한국 온 거래. 밤마다 혼자 이상한 주문 같은 거 외우면서 그림 그린데 완전 주술사 아니야? 심지어 세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까지 찾아가 익명으로 악성 민원을 넣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라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민준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유진의 방해와 핍박을 예술적 영감의 연료로 삼아 더욱더 치열하게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그녀의 붓끝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칠고 대담한 선과 강렬한 색채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것은 마치 깊은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검붉은 꽃과도 같았다. 한편 담임인 박 선생은 여전히 세라와 유진 사이의 갈등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세라의 뛰어난 재능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의 핵심 인사인 유진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세라를 불러 유진이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다. 네가 먼저 다가가서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을 반복할 뿐이었다. 세라의 아버지 한상철 역시 딸의 고통 앞에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미국에서의 사업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짓눌려 딸의 섬세한 감정을 제대로 보듬어줄 여유가 없었다. 그는 그저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법이지. 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며 딸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세라는 믿었던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 속에서 결국 이 싸움은 자신과 민준, 단둘만의 외로운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이를 악물고 붓을 잡았다. 미술대회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늦은 밤이었다. 세라는 텅 빈 미술실에 홀로 남아 마지막 붓질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미술실 안은 세라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거대한 캔버스에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 위로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알바트로스가 피 흘리는 날갯짓을 하면서도 필사적으로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장엄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새의 눈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자유에 대한 불타는 갈망이었다. 그것은 세라 자신의 영혼을 투영한 자화상이자 세상의 모든 경계에 선 존재들을 위한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헌사였다. 마침내 마지막 붓터치가 끝나고 세라는 탈진한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듯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해냈어. 드디어 내 이야기를 그려냈어.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미술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밤새 그녀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던 혼신의 역작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캔버스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위에는 검고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가 마치 악마의 피눈물처럼 마구잡이로 뿌려져 있었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던 알바트로스의 숭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커먼 절망과 잔인한 폭력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세라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정지되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미술실 한쪽 구석에서 숨죽인 낄낄거림과 함께 최유진과 그녀의 패거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의 손에는 아직 페인트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검은색 스프레이통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나, 세라 아니니?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네 그림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지? 밤새 누가 이런 끔찍한 테러라도 저지르고 간 모양이네. 정말 안 됐다. 네 그 대단한 실력이 아깝게 됐어. 어쩌니? 유진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악어의 눈물이라도 흘릴 것처럼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세라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억눌려왔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는 용암처럼 한꺼번에 폭발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치욕감. 세라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네 짓이지? 네가 내 그림 이렇게 망쳐놓은 거잖아. 이 악마 같은 년.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해봐. 목이 터져라 절규하는 세라의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유진이라는 존재를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의 모든 분노와 증오를 남김없이 터뜨렸다. 유진은 세라의 예상치 못한 격렬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 움찔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하고 차가운 표정을 되찾으며 비웃음을 날렸다. 흥분 가라앉히시지 한세라. 내가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괜히 엄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네 보잘것없는 실력이나 탓하는 게 어때?
아니면 혹시 대회에서 입상할 자신 없으니까 일부러 이런 쇼라도 벌여서 동정표라도 얻어보려는 속셈이니 머리는 제법 굴릴 줄 아네. 역시 잡종은 달라. 유진의 뻔뻔하고 악랄한 태도에 주변에 있던 아이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세라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유진의 권력에 눌려 감히 그녀의 편을 들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심지어 유진의 말에 동조하며 세라를 이상한 아이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 세라는 순식간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극심한 고립감과 절망감에 숨이 턱 막혔다. 아무도 자신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교실 뒤편에서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세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목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쏠렸다. 거기에는 그동안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김민준이 창백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굳게 들려 있었고 평소 두꺼운 안경알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강렬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어젯밤 저는 우연히 최유진과 그 친구들이 몰래 미술실에 들어가서 세라의 그림을 망가뜨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앞으로 나서는 담임 박 선생과 주변 학생들에게 똑히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최유진이 검은색 스프레이를 세라의 캔버스에 뿌리고 다른 친구들은 칼로 그림을 찢는 끔찍한 장면이 비록 조명이 어두워 흐릿했지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민준이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대회 준비를 위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미술실 복도에서 나는 수상한 소리를 듣고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몰래 숨어서 촬영한 영상이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민주는 그동안 최유진이 SNS 단체 채팅방에서 세라를 대상으로 자행했던 온갖 언어폭력과 사이버 불링의 증거들을 캡처한 화면들, 세라의 책상 위에 새겨졌던 끔찍한 낙서 사진들, 그리고 유진 패거리가 세라의 미술 도구를 망가뜨렸던 증거물들까지 차례대로 공개했다. 교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최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담임 박 선생은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인 표정으로 민준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방관해왔던 추악한 진실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지자 그는 교육자로서의 깊은 회의감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분노를 느꼈다. 다른 학생들도 큰 충격에 빠진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유진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악랄한 만행에 대한 경악과 분노, 그리고 그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으로 동조해왔던 자신들의 비겁한 모습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그들의 얼굴에 교차했다. 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멍하니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세라를 향해 힘겹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세라에게 다가온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았다. 그 순간 세라는 더 이상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는 아직 정의와 양심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짓밟혔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의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불굴의 용기를 심어주었다.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명백하고도 충격적인 증거들 앞에서 최유진은 더 이상 자신의 추악한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긴급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최유진에게 교내 봉사활동, 특별 심리상담 교육 이수,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라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보다는 자신의 완벽했던 명성과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세라와 민준에 대한 깊은 증오심만이 가득해 보였다.
한때 그녀를 여왕처럼 떠받들고 그림자처럼 따르던 친구들도 대부분 그녀의 곁을 떠나 차가운 시선으로 외면했다. 최유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작은 왕국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세라는 망가진 자신의 그림을 보며 오랫동안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민준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와 준 몇몇 진실한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꿈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모아 새로운 희망을 직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화려한 그림이 아니었다. 대신 학교 복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는 그녀의 아픔과 분노, 상처와 치유, 그리고 꺼지지 않는 꿈을 담은 수십 장의 작은 스케치들과 진솔한 글귀들이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에 선 이들에게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용기 있는 자기 고백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걸음을 멈추고 숙연한 표정으로 그림과 글들을 읽었고, 몇몇 학생들은 조용히 다가와 세라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뜨거운 지지의 눈물을 흘렸다. 담임 박 선생 역시 공개적으로 세라와 모든 학생들 앞에서 그동안의 방관과 무책임에 대해 깊이 사죄하며 앞으로 학교 내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했다. 세라의 작은 날갯짓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매서운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졸업식 날이 되었다. 세라는 한층 성숙하고 강인해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졸업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민준이 환한 미소로 함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의 힘겨웠던 시간들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 누구보다 깊고 진한 우정을 나누는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가 되었다. 세라는 얼마 전 그토록 꿈에 그리던 시애틀의 명문 미술 대학으로부터 파격적인 장학금과 함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프고도 소중했던 경험들을 예술로 승화시켜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 그리고 폭력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정든 교정을 나서는 세라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잔잔한 평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아름답게 교차하고 있었다. 하늘은 마치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축복이라도 하듯 눈부시게 푸르렀고, 그녀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곱슬머리는 자유로운 봄바람에 몸을 맡긴 채 희망의 노래를 부르듯 경쾌하게 흩날렸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어둠과 슬픔 대신 다채로운 색깔의 꿈과 용기,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 채워질 터였다. 어쩌면 한국에서의 그토록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그녀에게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더욱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날개를 달아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성장의 밑거름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슬픈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유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한세라,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